이혼 뒤에 아이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법의 잣대가 한층 엄격해집니다. 성평등 가족부가 기존 1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3년 이하로 3배 높이고 벌금도 3천만 원까지 올리는 법 개정에 들어갑니다. 감시 결정을 받고도 형사처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크게 줄어드는데요. 스튜디오 나와 있는 정유림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이것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양육비를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예, 제가 좀 그래픽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최근 실태 조사를 보면요. 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도 섞여 있긴 한데요. 네. 이 판결문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받을 권리를 명확히 인정받은 이 한부모만 떼어놓고 봐도요.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비율이 8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리가 확정돼도 5명 중에 1명은 이제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부부 사이가 끝난다고 해서 아이를 키우는 이 책임까지 끝나는 게 아닌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양육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 이 양육비는요, 개인 간의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직결된 이제 부모의 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혼인 중이든 이혼 후든 관계없이 이제 부모라면 양쪽 모두가 반드시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이 액수는 부모 간 합의로 정하는 게 우선이긴 한데 이제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부모의 합산 소득 그리고 자녀 나이를 고려해서 마련된 이제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걸 바탕으로 네.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워낙에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는데요. 정부는 이를 3년 이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오. 단순한 경제적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고요. 이 고의적인 기피를 엄연한 중범죄로 다루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사실 법적인 제재가 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전과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버텨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문제는 감치 결정이 내려져도 현행법상 1년을 기다려야 처벌할 수 있어서 악성 채무자들이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는 점인데요. 예. 정부는 이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절반 줄이기로 했습니다.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처벌망이 가동되는 시점 자체를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네, 뭐 당장에 이번 심의위에서도 제재를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양육비를 떼먹은 264명을 상대로 322건의 제재가 내려졌거든요. 네. 운전면허 정지와 이제 출국 금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대상자들의 1인당 평균 미지급액은 4,500만 원이었고요. 혼자서 무려 2억 8천만 원을 주지 않고 버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양육비를 사실 주지 않기 위해서 뭐 은닉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찾아낼 수 있는 장치도 좀 더 강화됩니까? 예, 이게 추적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문턱을 좀 낮추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먼저 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제 선지급 채무자의 경우만 본인 동의 없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적인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사건의 채무자까지 동의 없이 이제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요. 소재 파악을 쉽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좀 여러모로 실현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